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에서 징계 6개월을 당원권 정지 받았죠. 언론이라든가 또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 네. 이렇게 다 예견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표적 박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기 진월할까 조기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제 뭐 6개월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지만 일단 그 대행 체제로 당분간은 운영이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 이준석 대표가 물론 지금 대표직을 사퇴한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현재로도 대표로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상당히 뭐 불복을 한다 또 뭐 윤리 결정에 대해서 그거 폐기 처분하겠다 뭐 이렇게 당초는 큰 소리들을 쳤고 또 이의 신청 이른바 윤리의 재심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인용해 버리면은 이게 다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고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포기를 사실상 결정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저희들 이제 여러 번 이슈를 다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여러 가지 훌륭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 일찍 너무 큰 자리에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큰 정치를 위해서 숙고하고 자기를 좀 돌이켜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책이 좀 길어졌어요. 지금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상당히 길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했어. 이제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권리가 아니고 당대표의 징계를 받은 것은 직무정지된 것은 어떤 그 이제 대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고다 사고 임시적인 일이다. 그럼 6개월간 임시적인 상황이니까 뭐 이거를 뭐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뭐 다시 뭐 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고 이 임시 체제를 그냥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그러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해석은 이제 지금 뭐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일부 뭐 윤핵관의 일부는 권위 오버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고 해석하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자기 이제 이걸 그 치고 나갔어. 그 저 의원총회 열고 그다음에 선수별 의원 그러니까 특히 중진들한테 그 승인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딱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뜻을 받은 것처럼 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윤심이 이거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성동 씨가 다 일단 엄청난 기회와 제가 볼 땐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게 의원들을 다 사실은 관리하고 하니까 엄청난 자리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의 사실은 투표를 받아서 선출된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심을 등에 얻고 지금 의원총회 거치고 또 저 선수별 회의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뭐 결의문까지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대행체제로 가고 힘을 싣겠다 이렇게 이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6개월간 당을 대표 역할도 하면서 원내대표 역할도 하는 나름대로 이제 뭔가 큰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잘하면 새로운 이제 권성동 또 한 차원 높은 권성동 정치인으로 되는 길이 될 테고 여기서 뭐 잘 못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반격받고 다른 사람들 시기와 질투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받아서 오히려 이제 다음에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이준석 씨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일단 지금 침묵하면서 이제 여러 의견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좀 수용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초재선이나 중진들 물론 뭐 윤심이 그게 반영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당이 누라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자체가 지지율이 그렇죠. 30%로 이런 빠진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걸 조기 전대를 한다든가 뭐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서로 느끼고 일단은 이 내용을 조기 진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의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일단 권 대표의 그런 대행 체제를 가면서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진정이 된 뒤에 논의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등 소위 이른바 윤핵관들도 좀 한 발 물러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왜 10여 년 정치를 했고 당대표를 1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우군이 없느냐. 자기를 지지했던 뭐 정미경, 준석맘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라는 게 워낙 뭐 냉정하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자기 우군들까지 다 돌아선 그런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 탓은 없어요. 전부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불장구식 그런 그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뭐 여론조사도 보면은 KSOI 여기서 조사한 거 보면 적절하다 이번 징계가 33.2예요. 부적절하다 31. 그리고 미흡하다가 27.5예요. 그런데 또 일부 언론들은 이게 아주 팽팽하다 이렇게 해석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적절 부적절은 팽팽할지 모르다 미흡하다는 건 6개월이 부족하다는 얘기. 합치면 60.7% 아닙니까? 거기다가 SBS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히 51.5, 부적절히 37.8이에요. 그러니까 당내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준석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다 대다수 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여기 이제 이준석 하고 이제 관계 좋은 거로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했는데 윤리 구태타에 광군도 의병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가서 보니까 뭐 아무도 이준석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태경 뿐이에요. 바른미래당에서부터 같이 싸워가지고 손학규 그냥 계속 밀어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김용태 그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이제 이준석 마음을 잘 아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재심 신청,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다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처분 신청해도 어느 법률가들도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면 절차적인 무슨 하자가 발견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 그러면 내용 면에 있어서는 이 정치적인 결정 그런 자율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리면 뭐 윤리가 뭐 필요 없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수사에 잘 집중해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지금 당대표가 돼서 이 선거를 잘 치렀는데도 그 군사도 없고 군수보급도 없고 군수품이 없죠. 아무도 지원해 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되돌아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게 지금 이준석을 그렇게 지지하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제 현실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사정담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똑똑하고 하버드 나오고 사실은 여러 가지 뛰어난 친구잖아요. 얘기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언론전도 잘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줬던 게 보면 정치공학적인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뭐 보따리가 있다. 풀어볼 뭐 비밀 보따리가 있다. 지지율은 다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힘당이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그다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실력이 있고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정당이 돼달라 이거를 요구하고 그 염원 때문에 이준석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정치개혁도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한다고 이제 그
개혁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했잖아요. 개혁을 하자는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 방향과 또 이 사람이 하는 그 어떤 그 행동이 사실은 큰 뜻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공학적인 거, 자기 정치, 내 이익. 그 국민의힘 당에 국민들이 막 비판하는 게 전부 기득권, 나눠 먹기, 뭐 싸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고쳐서 제대로 된 국민정당으로 이제 가라 하는 건데, 이준석의 행태를 그동안 보면 오히려 그런 걸 하기보다는 막 정치공학적으로 있잖아요. 뭐 자기 편 심고 뭐 그냥 뭐 대변인 뭐 국민 뽑는다 해놓고 보면은 전부 자기 친한 애들만 놓아두고 하는 게 노예한 부대 정치 그대로 부대 정치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여하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접대를 받았다. 그에 대해서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뭐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무마하려고 뭐 치력 각서를 써줬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직 확실치 않은 거죠. 진술만 있고 어느 일방적인 어떤 그 보도만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성상납으로 징계한 게 아니고 국민은 이준석이 그동안 그 걸어온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뜻밖의 모자라는 게 많구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크게 작용을 했죠. 이런 조사에 그대로 지금 사실은 다 나와 있고 이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준석을 저렇게 이제 그 빼내면 그 국민의힘 당의 다양성 같은 데 문제가 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걸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은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당대표가 아까 뭐 재심 청구하고 가처분 부분에 신청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원래 이준석은 그런 걸 할 생각이 있다고 협박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지난번 저 시장 선거 때도 이준석이 많이 도왔고. 재보선 때도 좀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우호적이긴 하나 지금 이 순간은 일단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으로서 사실은 왜 내가 아까 뭐 군수도 없고 지원도 의병도 없고 관군도 없는 시대가 됐는지 국민은 왜 거의 뭐 60% 이상이 나를 징계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록 현실 정치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월 2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그것도 저는 2천만 원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전에는 뭐 한때는 5천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과거에 이해창 총재라든가 그 시절은 제가 듣기로는 한 5천만 원 그렇게 썼던 걸로 아는데요. 근데 이 법인카드도 이제 뭐 다 이번 주에 중지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비서실 뭐 그 3명한테 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카드도 다 회수. 뭐 당 대표가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쓸 수가 없죠. 또 방도 빼야 할 거 아닙니까? 당하고 국회에 가면은 당 대표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아프겠죠. 왜냐하면 젊은 그러겠죠. 나이에 당대표가 됐고 그것도 선출해서 된 거 아니에요. 미디어 전을 펼치고 또 당심의 투표를 통해서 된 거고 또 선거도 잘 치렀고 대선 정권 창출했는데 지방선거 압승했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당대표 본인을 신분 유지하기 때문에 당비는 또 250만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책당비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당 대표 또 최고위원들 또 뭐 200만 원인가 낸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에다 기여를 해야 할 것 아니십니까? 당원들도 당비를 내니까 높은 직책을 가진 그런 분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당비를 내는 거죠. 본인은 하여튼 그죠? 뼈 아프고 지금 앉아서 뭐 나름대로 분하고 여러 가지 그럴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김기현 의원 당대표 지금 출마가 유력한 김 대표 그 원내대표 전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래 이준석 씨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했는데 우호적이었죠. 과거에 가출했을 때도 국회의원들 80% 이상가 탄핵해갖고
갈아치워야 한다고 할 때 김기현 그 당시 원내대표가 나서갖고 윤석열 그때 당시는 후보화 시절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울산 해동도 시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을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나선 모양이에요. 내가 나서라도 문제를 풀 테니까 다 자중해라. 하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쪽에서 좋다는 대로 놔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김기현도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럼 난 손 턴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경원 씨도 보면 이제 당 대표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당심에서는 이겼는데 민심에서 졌죠. 여론조사에서. 근데 거기도 뭐 멀리 보고 승복하는 게 현명하다. 잘하길 바랬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기 당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약간 시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그렇게 이제 했고요.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는 약간 좀 특이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 결과가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다. 이렇게 하나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직무대행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계속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불러온 어떤 신선한 바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인정을 해야죠. 사실 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으면 그런 청년층이랄까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 권 원내대표는 이제 당 내부 문제로 개혁 과제가 전달되지 못했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잡아서 이걸 잘하겠다고 했고, 신윤핵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쫓아내는데 맹활약한 배현진 의원은 이제 거의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역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 이행을 당 문제 때문에 이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제 배현진 씨하고 배현진 의원하고는 약간 흐름이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자기도 이제 뭐 참모들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조언도 들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뭐 재심이나 가처분 소송 해봤자 이길 가능성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당의 내홍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자기한테 결코 유리한 게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좀 더 나름대로 좀 숙고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당권에 대한 포기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징계 이후 나온 이준석의 SNS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랄까 젊은 층한테 당원 좀 많이 가입해달라. 독려하는 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6개월 후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래서 이 당원들, 젊은 당원들이 많이 가입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당권에 재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사까지를 함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지금 윤핵관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은 경찰 수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양측에서 경찰 수사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준석 측하고 이 친윤 측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실체적 어떤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소환을 하고 상당히 강도 높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지금 이제 성상납, 그건 이제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 지나간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에 처벌 그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남아있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로 나올 게 없지 않냐. 그럼 증거 인멸 시도가 지금 이제 중요한데 그거 역시 이제 증거가 빈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장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반대편에서는 만약 경찰이 이제 증거인멸 시도 관련해 가지고 막 기소 의견을 송치하거나 또는 그 성상납은 형사처벌은 못해도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를 내놓고 그걸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밝힌다든지 하면 그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때 뭐 그 종업원들이라든가 호텔에 또 그런 거 하면은 정황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효가 지나가지고 기소는 못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 김철근 정무실장 이준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2년을 받았어요. 당원권 정지. 이 김철근이도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지금 선거만에도 몇 차례 계속 떨어지는데 자칫하다만 본인이 독박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독박을 써 주겠느냐 이것도 저는 증거인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는. 그런데 이 김철근이가 왜 내가 다 독박을 쓰느냐? 나는 그냥 지시받고 했다고 뭐 본인은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리스크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김용태 그 최고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뭐 그 권성동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이 수사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야 뭐 이제 딱 복귀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정황 증거가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소가 될 경우 그때는 대표가 이제는 고리 상태 아닙니까? 사고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권성동 대표도 아까 6개월 남았지만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연히 사퇴 압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어느 경우든 복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의원들의 최근에 그런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은 이준석 복귀에 대해서 찬성할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데 만약 이준석이가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홍준표 대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그때 당대표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때 유승민이랑이 다 방기 들어가고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당내 여가부들라든가 윤 대통령의 뜻이 윤심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복귀했을 때 그 당에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정말 더 어려워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고하고 자숙하고 또 경찰의 수사도 지켜보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치인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찾아야 되는 이제 저도 어제 한두 군데 물어보니까 이제 이준석 끝났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끝났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또 생물이고 또 여러 가지 국정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그렇죠. 또 야당의 상황도 있고 또 우리 뭐 경제난이라든지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런 경제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지혜롭게 잘 이제 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하간 너무 정치공학적인 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 심평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못 된다 뭐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선거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윤심, 민심, 당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홍준표 의원이 뭐 충고아닌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숙고 시간을 갖고 그래서 성숙된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아, 그때 아까웠어. 그래서 민심도 돌아서 가지고 아, 이준석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다음 2024년은 반드시 금배지를 달아야 해.
또 당에서도 그래도 공천을 줘가지고 정치적인 부활의 나래를 펴도록 해주자. 본인도 아직 나무가 크지도 않았는데 베어버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자성하고 성숙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 국민과 당원들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